5부 지형 재편 규제 진화와 미래 전망.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FTX 붕괴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규제 환경을 재편하고 투자자 신뢰를 재구축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신뢰의 침식과 재건, FTX 붕괴가 투자자 및 기관 신뢰에 미친 질적 영향. FTX 붕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뢰 침식과 회의론의 급증을 야기했습니다. 코인커버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1명은 FTX 스캔들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으며 40%는 암호화폐 산업을 범죄 및 사기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대형 암호화폐 기업조차 실패에 취약하다는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X 사기는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들이 투자자 신뢰와 합법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규제를 지향하도록 촉발했습니다.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은 중개자 대신 암호화폐 증명에 의존하는 신뢰 불필요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집중식 법인인 FTX의 붕괴는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산업에서 대규모 신뢰 적자를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산업의 자체 규제 주장에 대한 재평가를 강요하며 분산화 이상과 대규모 중앙집중식 운영의 실용성 사이에 내재된 긴장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규제에 대한 압력은 이러한 신뢰 적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외부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현재 명성을 재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입증 가능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운영이 주류 채택과 기관 자본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로벌 규제 가속화, FTX 사건이 어떻게 새로운 입법 및 집행 조치를 촉발시켰는가? FTX 붕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대한 긴급성을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전 세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는 글로벌 규칙에 대한 18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금융행동태스크포스 FATF의 가상자산 VA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에 대한 표준은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미흡하며 75%의 관할권이 부분적으로만 준수하거나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VA 부문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TX 붕괴는 전 세계 규제 기관들에게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노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에 의해 추진되는 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압력입니다. FATF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VASP 규제 준수 강조는 FTX와 같은 사건으로 드러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조합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통일되고 진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의해 점점 더 형성될 것입니다. EU의 마이카 규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구현 세부 사항 및 영향. 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마이카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이카는 기존 금융 서비스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참조 토큰 ART, 전자화폐 토큰 EMT를 포함합니다. 주요 조항에는 거래 및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CASP의 투명성, 공개, 허가 및 감독이 포함됩니다. CASP는 허가를 취득하고 거버넌스, 재정 안정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며 AML-CFT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자금 이체 규정 TFR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자산 이체에 대한 발송자 및 수취인 정보 공유를 의무화합니다. 1000유로를 초과하는 자체 호스팅 지갑 거래에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이카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일일 준비금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홍콩 통화청 HKM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CASP는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마이카 허가를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국가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전환기적 그랜드파더링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이카의 포괄적인 성격은 EU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표준 설정자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FTX와 같은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무역 규정의 무임승차 Zero Threshold Travel Rule 및 2027년 7월부터 익명 지갑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와 같은 엄격한 규칙은 일부에게 규제 부담으로 인식되어 기업 및 프라이버시 중심 활동이 규제가 덜한 관할권이나 암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긴장을 야기합니다. 마이카가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균형 잡을 수 있는지는 미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더 조화롭고 안전한 시장 또는 더 큰 단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규제 허브 야망,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VASP 및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 홍콩은 투자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세심하게 측정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선도적인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중앙집중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VASP 라이선스 제도는 강력한 KYC, AML 프로토콜, 준비금 증명 감사 월별 증명 그리고 고객 자산 분리 등을 의무화하여 자금 혼용을 방지하고 FTX 유형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달리 엄격한 적합성 검사를 거쳐 규제된 소매 참여를 허용합니다. 홍콩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정 규제 제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일일 준비금 유지 및 HKMA 승인을 의무화하여 테라 USD와 같은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합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 면제 및 VAT, GST 면제 등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홍콩은 중국 자본 유입 및 기관 참여를 위한 규제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암호화폐 자산 시장은 등록된 암호화폐 자산 교환 사업자 수 증가와 거래량 증가로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서비스법 PSA 개정안은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 요건이 완화된 새로운 전자 지급 수단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중개자 범주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자산 보유 명령이 도입되어 암호화폐 자산 교환 사업자의 지급 불능 시 고객 자산의 국경 간 유출을 방지하며 FTX 일본 파산 시 취해진 접근 방식을 법제화합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상품 및 거래법 FIEA에 따라 별도의 자산 클래스로 분류하고 암호화폐 자산 이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법률 및 세금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ETF 도입에 대한 추진력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2024년 1월 현재 19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며 선제적인 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은 지급서비스법 PS 액트로 2024년에 사용자 보호 및 재정 안정성 조항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수탁 서비스, DPT 교환 및 국경 간 송금을 포괄합니다. 라이선스 요건에는 최소 자본,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가 포함됩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지침은 접근성 조치 및 이해, 상충 조항을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DPT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든 DPT 이체에 대한 발송자 및 수취인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시아 관할권인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단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지만 수렴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일본은 분류 및 투자자 이익에 중점을 두며 싱가포르는 사용자 보호 및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모두 AML-CFT, 준비금 증명, 자산 분리 조치를 강화하여 FTX의 실패로부터 직접적으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역동성은 암호화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환경을 시사하며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가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SEC CFTC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2025년에 다시 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입장을 채택하고 연방 차원에서 공격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규제 명확성 및 확실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규제 명확성 및 확실성 제공을 목표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 국가 암호화폐 비축량 생성을 탐색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선언했습니다. 압류된 비트코인으로 구성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이 제한되었습니다.
SEC에 새로 설립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헤스터 피어스 의장은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SEC 관할권 밖의 영역을 식별하고 토큰 제공에 대한 임시적 구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SEC는 오픈시아 펜시아와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으며 밈코인은 더 이상 SEC 감독 대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CC는 2025년 5월에 국립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및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도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활동에 대한 지침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감독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STABLE Act, 라메스 길레브란드를 검토 중이며 일일 준비금, 주기적인 감사, 준비금 분리 등을 요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벤처에 대한 우려와 더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저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반대하며 관련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IRS 규정은 암호화폐 중개인 코인베이스 등에게 총수익 외의 원가 기준 정보를 폼 1099 DA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이전 접근 방식과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 조정이 아니라 공격적인 규제 완화를 명확히 의도하는 암호화폐 정책의 정치화를 의미합니다. CBDC에 대한 반대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에 대한 집중은 이후에 보다 포괄적이고 소비자 보호 중심적인 프레임워크와 대조되는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친민간 암호화폐 입장을 나타냅니다. 주요 글로벌 경제국 간의 이러한 규제 철학의 차이는 규제 차익 거래 기회와 관할권을 넘나드는 국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도전을 야기하여 조화로운 글로벌 시장보다는 단편화된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 준비금 증명, 자산 분리, 그리고 강력한 KYC, AML 프로토콜 추진. FTX 붕괴는 자금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금 증명 감사 및 고객 자산 분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라이선스 VASP는 고객 자산의 98%에 대한 콜드 스토리지 및 독립적인 제3자 감사와 같은 가장 엄격한 수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FTX 붕괴 이후 긴급성이 더해진 FATF의 권고 사항은 VASP에 대한 강력한 KYC, AML 프로토콜,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강조합니다. EU의 마이크 규제는 CASP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포함한 유사한 요구 사항을 의무화합니다. FTX 붕괴 이전에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최소한의 감독하에 운영되었으며 종종 자체적인 보안 조치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붕괴는 이러한 자체 규제 모델의 부적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적인 규제 추진은 이러한 안전 장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여 우리를 믿으라는 모델에서 법률로 강제되는 우리를 검증하라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 보안 및 사기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해결하므로 전통적인 금융기관 및 더 넓은 소매 투자자 기반을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FTX 붕괴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각국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신뢰의 회복입니다. 유럽연합 마이커와 TFR의 시대가 열리다.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마이카 즉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을 본격 시행하며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운영 투명성과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죠. 또한 TFR, 즉 자금 이체 규정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이체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1000유로를 초과하는 자체 지갑 간 거래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며 익명 지갑과 프라이버시 코인은 2027년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FTX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방어선으로 작용합니다. 홍콩 규제는 강화 기회는 확장. 홍콩은 2023년 6월부터 VASP 라이선스를 의무화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력한 KYC 및 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되며 매달 준비금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화폐로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일 준비금 보유와 홍콩통화청 HKMA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본 이득세나 부가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도 제공하며 중국 자본과 글로벌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뢰의 구조화를 법제화하다. 일본은 기존의 PSA 지급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를 받는 중개자 범주를 새로 만들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특히 FTX 일본 파산 당시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아예 법제화했으며 암호화폐를 별도의 자산 클래스로 분류하고 수익에 대해 20% 단일 세율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TF 도입을 포함한 제도적 확대 역시 본격화되고 있죠. 싱가포르 선제적 보호로 글로벌 신뢰 확보.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지급서비스법 PS 액트를 개정하여 사용자 보호 조항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DPT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 자본 요건과 거래 상대방 실사, 사이버 보안 체계를 모두 갖춰야 하죠. 2024년 9월에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부터 모든 암호화폐 이체에 대한 트래블 룰을 시행하며 AML과 CFT 규제 이행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전환. 2025년 들어 미국의 규제 방향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죠. SEC는 밈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혐의도 기각됐습니다. 국립은행은 암호화폐 수탁과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FRB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며 정상적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IRS는 2026년부터 브로커들에게 암호화폐의 원가 기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면서 세무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FTX 사건 이후 논의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분리 규정은 현재 의회에서 활발히 검토 중입니다. FATF 국제 기준의 기준이 되다. FATF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VASP에 대한 AML-CFT 이행, 여행 규칙 준수, 위험 평가 강화를 권고해왔습니다. 2024년 현재 75%의 국가가 여전히 이 기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FTX와 같은 사태가 이행 압박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 시장 참여자, 규제 기관 및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핵심 시사점. FTX 붕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 규제 기관 및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미래 궤적을 형성할 것입니다. 분산화의 지속적인 필요성. 진정한 암호화폐 vs. 중앙집중식 법인. 중앙집중식 법인인 FTX의 붕괴는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인 분산화와 신뢰 불필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산업이 신뢰 불필요 모델에서 신뢰 결핍 모델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중앙집중식 거래소의 실패는 분산화 이상과 대규모 중앙집중식 운영의 실용성 사이에 내재된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의 혼란 속에서 운영하는 위험성과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기관은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사기 탐지에 있어 기술의 역할, 인공지능 AI은 사기꾼들에게 악용될 수 있지만 사기 및 시장 조작을 탐지하는 강력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분석 및 행동 분석과 같은 고급 사이버 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 교육 및 실사의 중요성. 사기가 만연하다는 점은 지속적인 교육과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을 경계하고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작업 증명 파워의 환경 영향.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와 전자 폐기물 발생은 여전히 중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이는 더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메커니즘 지분 증명 및 채굴에서의 재생 에너지 채택에 대한 혁신을 촉진합니다. 양자 위협.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암호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위협은 인정되고 있으며 2026-2027년까지 타원 곡선 암호화 ECC 침해 가능성에 대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양자 내성 암호화 PQC 및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확장성 솔루션. 비트코인에 내재된 확장성 한개 초당 7건의 거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의 필요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와 채택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주기. 역사적 패턴은 예측 가능한 성장 및 하락 주기를 시사하며
2025년에 잠재적인 최고점과 2026년에 상당한 시장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전략적인 진입 및 퇴출 지점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 2025-2026년에는 무역 긴장, 인플레이션, 금리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환경은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TX 붕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혁신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산업은 이제 기술 발전과 함께 강력한 거버넌스, 투명성,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되는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FTX에서 얻은 교훈은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주류 채택의 책임감과 건전한 금융 원칙 준수를 통한 신뢰 구축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시장 참여자와 규제 기관이 혁신을 촉진하면서 사기, 시스템적 위험 및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생태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솔루션 레이어 EPQC,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지속적인 투자자 교육의 조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FTX는 각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단순히 한 거래소의 실패가 아니라 글로벌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분기점이었죠.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뿐 아니라 이와 같은 규제의 진화 위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샘 뱅크먼 프리드 FTX 붕괴 사건 5부작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